금리 오르면 주식 안 된다고 계속 떠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미국 시장이 강건하게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온 내내 금리 출렁거린 적 많았어요.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금리를 넘어서는 어떤 기업의 성장이 있으면 그 기업은 올라간다고요. 이건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이해 당사자분들이니까 제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통계청에 가면요, 그 숙박업에 대한 데이터가 그 월별로 나오는데, 이제 소규모 업체는 이제 방이 5개에서 10개짜리, 그 다음에 방 객실 수가 10개에서 뭐 25개, 25개에서 30개, 뭐 50개 이상.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그 업체 수를 전국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수도권 비중이 당연히 높고요. 우리나라에 객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죠? 5천 몇백만 되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래도 뭐 한 2,500만, 3천만 정도 되겠죠. 그 중에 남녀 성비를 반반 나누면 1,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객실 수가 140만 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1인당 객실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출산율은 제일 낮아. 경제적 이유로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노인국가로 이전돼 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로봇 산업을 추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중국도 애를 안 낳아요, 지금.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랬었고, 이 지구본에서 북핵위선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은 애를 안 낳아. 고령인구 계속 늘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의사 때문에 난리잖아요. 의료보험 시스템에도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칠 거고, 이대로 계속 가면 부하가 계속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의료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교육산업에도 이 관련돼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걸 꺼내놓은 이유는 이제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이제 더 시골에 가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 배에 80%는 외국인들이에요. 어디 제주도에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한국 국적 사람 선장하고 누구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외국인이에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젊으시잖아요. 집 살려고 애 많이 안 쓰셔도 돼.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제가 1964년생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때는 1년에 110만 명 정도 태어나세요. 요즘은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제 세대가 1958년부터 72년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14년간이잖아요. 14칸짜리 열차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열차가 장가 갈 때쯤 됐을 때 수도권으로 쭉 오고 나니까 수도권에 집이 부족해. 그래서 신도시에 엄청 지었어요. 그때 집값 한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세대가 동시에 애들을 놓기 시작해요. 그럼 평수를 조금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대형 평수 30몇 평대 집값이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애들이, 우리가 낳은 애들이 자라가지고 독립하고 싶어 해. 그래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오피스텔이든지 작은 아파트든지 그쪽으로 다 옮겨가려고 그래요. 독립해서, 나 부모랑 안 살래. 나가 살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오피스텔 붐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최근에 2010년 중반, 뭐 이때까지. 제가 원래 61예요. 이 열차에 맨 선두칸은 58년생이거든요. 저보다가 8살이 많아요. 그럼 8살 많은 분은 원래 69이거든. 서울에 안 살아도 돼. 직장이 서울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양가 집안이 결혼을 한다고 쳐봐요. 저하고 똑같이 서울에 있는 어떤 사돈떼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으면 애들이 집을 한 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 결혼할 때까지는 그 집이 필요해요. 근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선두열차는 없어요. 한국 평균 수명으로 했을 때.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갔거나 서울에 안 있어도 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갓집이 애가 하나씩 있어 결혼해서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가 필요했는데 양갓집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남아 돌 거예요. 10년 뒤쯤 되면. 10년, 15년 뒤가 되면 저는 남아 돌 거라 생각해요. 그럼 시장이 그걸 언제 눈치챌 거냐? 아마 지금부터 5년, 6년 정도 되면 눈치챌 거다.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니까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래도 재산 가치를 지니거나 내리지는 않겠는데 나머지는 정말로 자산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제는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은 분명히 없을 거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예금하고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절에는 부동산도 괜찮았어요.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못했지만 부동산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안 그렇다. 진짜 안 그렇다. 더군다나 제 세대들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비가 필요하잖아.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갖고 있는 돈은 서울에 계속 살고 있으면 생활비가 뭐 대충 어디 살아도 400~500씩은 다 들어가요. 아무리 안 먹고 그래도 우리 부부만 살아도. 그런데 돈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국민연금 제일 많이 낸 사람들 월 150만 원 받기가 벅찬 형편에 그 돈 어디서 나냐고. 또 몸은 아파서 수시로 병원 가야 되고 집 팔아야 되는 거죠. 주택연금? 계속 그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지금은 주택연금을 받아주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도 허물고 또 뭐 해야 될 거고 여러분 집 사는 거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저 믿으시고 차라리 집 살 돈 있으면 채권 사거나 좋은 주식 사서 재테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로봇 산업, 뭐 부동산 시장, 이민 정책, 교육 산업에 영향을 골고루 줄 거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인구의 변화는 긴 아젠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하고 이럴 때는 여기에서 매매 아이디어를 찾을 게 별로 없어. 제가 아까 AI가 가장 급하고 광범위하고 깊고 빠르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더 급해지고. 이거는 부동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또 주식시장 내 로봇 산업. 애플이 그 자율주행차 포기하고 블룸버그에 오늘 보도된 게 자기들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하겠다고. 그럼 거기 또 AI 반도체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집에서 로봇하고 이제 아이로봇 라면 끓여줘봐. 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쭉 갔었죠. 평화의 시대에.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못 갈 거예요. 제가 아까 분쟁의 시대가 왔다 그랬죠.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금 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눈이 펑펑 내려요. 그러면 일단 내 집 마당에 눈 쓸기 바쁘지. 큰 길가에 눈은 뭐 알아서 정부에서 하거나 뭐 이장님이 알아서 쓸거나 뭐 구청에서 쓸겠지. 그런 정도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거는 내 집 앞에 있는 눈을 쓸어야 돼. 그게 뭐냐? 방산이라는 거예요, 방산.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요. 전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과 이게 같이 AI 산업하고 AI 산업의 전기를 무지 먹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스타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가 140조 들여서 2008년까지 짓겠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량이 4.3기가예요. 오늘 뉴스에 나온 게. 그건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이 다 하고 있는 거랑 같은 양이니까. 앞으로 전기 사용량 무지 늘어날 거고요. AI 때문에. 늘어나는 거하고 탄소 중립, 중간에 교집합이 하나 있어. 원전을 많이 지으면 돼요. 소형 SMR 이런 거 많이 지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사고 날 확률이 80억 분의 1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늘어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ETF 중에 미국에 있는 우라늄 ETF가 있어요. 주가 오른 것도 없어. 그냥 옆으로 빙 기고 있는데 이제 막 고개 들기 시작해. 앞으로 원전의 시장이 오직 커지게 되면 AI 때문에, 그리고 탄소 중립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보조금 주기에는 각 나라가 내 집 마당에 눈도 쓸기 바쁘다니까요. 돈 쓸 곳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연히 차세대로 밀릴 거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원전 쪽이 오히려 진짜 굉장히 많은, 원전이 모든 발전 중에 가장 싸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원전 산업이 커질 것 같고 그러면 우라늄 관련된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다. 초장기적인 테마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가 됐든 몰빵 금지. 잘 안 돼요. 원전 제가 말씀드렸고요. 소형 원전 투자가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SMR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뭘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있고, 그 사이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한전하고 달리 미국은 전기회사가 민영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랑 계약해서 이제 도매로 떼갖고 오는 거야. 전기를 떼갖고 와서 그 회사 중에 몇 개 회사 주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갖고 데이터 센터에 팔아먹어. 원전 투자. 그래서. 그 다음 미국 경제 무지 강건해요. 이게 여러분 미국 주식 반드시 투자하셔야 되는데 투자할 때 얼핏 하면 언론에 CPI가 이래가지고 미국 시장이 뭐 버블이 끼었다, BPI가 얻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을 이렇게 했다. 여러분 절대로 참고하면 안 될 기사가 있는데 파월 의장 얘기는 안 들으시면 돼요. 그분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야. 그분은 지표에 따라서 지표가 지시해 주는 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파월 의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경제 주체들이 있는 거죠. 소비를 얼마나 할 거냐, 물가가 얼마 오를 거냐, 그게 중요하지.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은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도 줄어들고 경제는 원래 1.4에서 2.1로 경제 전망치를 상향하고 올 연말까지 금리를 3번 인하하겠다 이랬어요. 불과 보름 전에. 어제 그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물가가 의외로 안 잡혀가지고 섣불리 금리 인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모레 되면 또 지표가 또 나오잖아요. 고용 지표 나오고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의견도 들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연준에 의사결정하는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열 몇 개 그 지방은행 총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연설 나온 것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중계해요. 그거 볼 시간에 AI 검색해서 공부 더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미국 매크로 데이터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내내 미국 금리가 올랐어요. 연초 제로 금리에서 연말 5.25까지 무려 5.25%가 올랐는데, 미국 나스닥 시장 따라서 계속 올랐어요. 금리 오르면 주식 안 된다고 신문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미국 시장이 강건하게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온 내내 금리 출렁거린 적 많았어요.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금리를 넘어서는 어떤 기업의 성장이 있으면 그 기업은 올라간다고요. 미국 기업이 올라가도 테슬라는 내리고 주가 지수가 올라가도 애플도 최근에 조정받고 있고 내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작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뭘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기업을 사느냐가. 올해도 그 미국 S&P가 10% 정도 올랐어요. 엔비디아 80% 올랐어요.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00% 올랐고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최근엔 또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산 사람은 30% 올랐어요. 그건 한국 시장 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향을 설명하는 매크로 데이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적게 하시고 이건 채권할 때만 잠시 보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현재 세상의 이익을 가져갈 주도하는 산업이 뭐고 그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압도적인 갑의 지위로 시장을 리드해 가고 있는가. 그 기업 사면 돼. 여러분 또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 보면 노상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수혜주가 뭐가 있고 무슨 수혜주, 뭐 애플 수혜주가 뭐 테슬라 수혜주. 수혜주를 왜 사? 테슬라 좋으면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좋으면 엔비디아 사면 되지. 내가 왜 2등 주식을 왜 사냐고. 절대 그 수혜주 사지 마세요. 수혜주 사지 마시고 그거 주식을 사라고. 그 수혜주 얘기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증시 제도가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 불가능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내 주식만 투자해야 되니까 수혜주를 살 수밖에 없었어. 수혜주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기업 사지 마세요. AI 반도체. 오늘 밤에도 그래요. 여기 생태계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내 비중 30,
글로벌 70 정도는 해야 된다. 국내 기업 30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도 좋고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건 한국 기업 사야 되고 글로벌 전체 플레이어 중에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건 미국 기업 사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 70%는 글로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이 30도 없겠죠. 사실은 뭐 10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30을 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당군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애국심을 좀 가지자 이런 의미. 그리고 또 한국 주식은 또 우리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매매를 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미국은 강대한 에너지 자립 국가예요. 소비 중심으로 나라가 경영되는데도 원유와 천연가스를 작업자족해요. 농업 자원,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그 평야는 토질 등급이 1등급이에요. 우리나라의 호남평야, 이천평야, 평택평야가 토질 등급이 4등급이에요. 비료를 안 주면 안 자라. 미국은 그냥 씨만 뿌리면 자라. 그거 다 천혜의 자원이죠. 그리고 교육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본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게 교육하는 거고요. 미국 주식의 주가는요, 효율적이어서 오늘 현재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도 돼요. 시총도 크고, 왜 우리 통계학에서도 참여하는 모집단의 표본의 수가 많으면 실제 근접하잖아요. 미국 기업의 주가를 만드는 거는 거래 대금도 하루에 막 100조 막 이른단 말이에요. 한 종목이. 그런 것도 많아요. 그거는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기업 꼭 투자해야 돼요. 양질의 교육 환경, 건실한 인구 구조. 미국 인구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도 좀 넓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경제가 성장할 때. 그래서 그건 인구 보너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려청자 매병이야. 자, 희소해졌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시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우리나라 기업은 실적 발표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요. 미리 다 알려서 다 알다. 미국에서 그러면요, 교도소 가서 30년, 4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뭐 실적 발표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돼. 실적 잘 나오잖아요. 이번에 메타 실적 발표하는 날, 그날 20%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24센트에다가 플러스 42센트 되니까 당일날 20% 올랐어요. 그 사이에 나오는 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오르고 난 다음에 저거 이제 630불, 700불 사이에 있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850대를 한 방에 껑충 뛴 거거든요. 여기서 5월달 되면 실적 나와요. 그것도 좋게 나오죠. 이제 1000불 이상에 가서 나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문화가 틀리다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건데, 기축통화, 발권력, 이건 너무 중요하죠. 어제 가끔 보면 신문에 미국이 막 재정 적자가 많고 경상수지 적자가 많은데 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달러를 수출해요. 그 달러를 수출하니 당연히 적자 나죠, 해마다. 경상수지는 해마다 적자 날 수밖에 없어. 달러 자체를 수출한다니까요. 달러를 수출하고 각국이 만든 저렴한 거대한 소비 시장을 이용해서 각국이 만든 거대한 소비 품목을 소비하면서 제일 편하게 살죠. 미국 가면 물가 되게 싸요. 지정학적 위치, 태평양 대서양 가운데 딱 위로는 캐나다, 밑으로는 멕시코. 아무도 침범할 자가 없어요. 군사력, 자본력. 그래서 미국에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잘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시면 돼요. 한국이 제일 잘하는. 미국에서 내가 라면 잘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코카콜라는 미국이 잘 만들어요. 라면 우리가 잘 만들고. K-팝, 방산도 우리나라가 잘하죠. 아까 드렸던 말씀드린 제 유튜브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중국은 잘 안 돼요, 지금. 중국은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첨단 기술에 관련된 예산을 원래 10%나 증액했어요. 중국 정부가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게 7% 증가한 게 방산 관련된 국방비였고 10% 예산을 증액시킨 게 첨단 기술 산업이었어요. 신재생, 전기차, 우주항공, 자율주행, AI 이 관련된 거에 기술 개발을 그렇게 투자했대요. 최근에 중국 샤오미가 만든 전기차 보셨어요? 7초에 한 대씩 나온대요. 그 생산 공정의 91%는 로봇가 한대요. 사람은 9%만 들어있고요.
그 만든 차가 테슬라 모델 Y 8천만 원짜리랑 거의 비슷한데 얘는 5천만 원대라는 거예요. 경적 필패라 그랬어요. 남이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따라가서 그걸 극복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중국 잘하는 거 많아져요. 앞으로 점점 많고요. 자율주행은 중국이 제일 잘해요. 제조업 부진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건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주식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있어요. 철강화학, 뭐 태양광, 주가들 쳐보면 아시는데 안 돼요.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그야말로 경쟁력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세상의 변화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중요한 게 하나 생겼죠? 제 말을 믿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예.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기업 얘기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자산 배분 7대3, 국내 30, 글로벌 70, 채권 30은 국내란. 미국 채권을 살 수도 있어요. 미국 ETF 사면 거기는 이제 이자를 안 그러고 분배기물이라고 그러면서 또박또박 들어오고, 미국의 기술 기업 중에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배당 잘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사가지고 그건 장기 투자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관련된 기업들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복리의 기간이 기니까 여러분들 채권 투자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커피 한 잔 요즘 7,000원 정도 하나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 먹으면 14만 원이죠. 그 14만 원이 40년 뒤에는 14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50년 뒤에는 복리 효과 때문에 한 1,000만 원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차들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데, 이제 젊을 때 재테크 할 때 제일 피해야 될 게, 절약할 때 제일 정말로 쓰잘데없는 게 차예요, 차. 차만 안 갖고 다녀도 나중에 늙어서 우주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진짜. 젊을 때 좀 다리도 좀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채권 하시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가진 기업들을 쭉 발굴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K방산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K팝, K나면 CMO도 우리가 잘하죠. 스위스 론자가 제일 잘하고 그 다음이 우리가 제일 잘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중국 견제하는 생물자원법도 국가 안보 상임위에서 통과했어요. 뭐 당장 급한 거는 이게 제일 급하죠. 하드웨어 생태계 쭉 있어요. 쭉 있고 여기도 로봇 산업에도 여기 ETF 2개 있고 반대 여기 기업들요. 여기 속한 기업들 여러분 그 주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 여기 가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의 크기를 앞으로 추산해 보면. 여러분 저는요. 눈만 뜨면 모든 뉴스와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투자랑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투자 AI예요 거의. 뭐든지 보면 아이 저거는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건 어떻게 미칠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대로 투자했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바꿔가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투자 원칙. 오렌 버핏만 알고 앙드레 코스톨레니 그것도 읽고 피터 린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사면 반드시 꼭 먹고야 말 거야. 안 팔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기업도 삼성전자조차도 비대면 활성화됐을 그 시기에 서버에 수요가 많겠다고 잘못 판단해서 가잉 생산을 해서 작년 한 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삼성전자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 사람들조차 실수한다고요. 근데 이 세상이 변하면 기후가 변하고 뭐 문화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다 변하면요. 기업은 종속 변수예요. 기업은 종속 변수인데 지가 어떻게 그 기업의 경영자의 말을 그것만 믿고 어느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기업 설명회 한데 나와서 우리 앞으로 막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 그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기업의 말 믿지 마시고 세상 변화를 믿으시고 X 값에 천착해야 돼. 주가는 Y 값이에요. 저는 주가 Y는 AX 더하기 C라고 생각해요. A는 기업의 실적, X는 각 기업들의 해당 시장에 있는 멀티플, PR 몇 배 주느냐 마느냐, 더하기 C는 주주하는 정책,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 Y를 알려면 AX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X는 시장 따라 어느 정도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는 PR이 10배가 맞아, 어떤 건 15, 10분기에 보면 몇 배가 맞아.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거기 딱 맞게 실적이 딱 나면 요 앞에 A가 변하면 즉시 주가가 Y가 반응을 해요. 우리는 안 그래. 그래서 잘못된 주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A 값을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을 알아야 되고 그 이 A 값은 기업은 세상 변화의 종속 변수예요. A 값은 A는 또 X1, X2, X3, X4 나가는 거예요. X1이 뭐 정책의 변화, 기술의 변화, 환경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게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 게임 회사들 지금 진짜 좀 많이 줄었죠, 그죠? 왜 줄었을까요? 문화가 바뀐 거죠. 게임의 문화가 막 칼로 찌르고 그래가지고 뭐 제로 채굴에 와가지고 가서 뭐 뽑기하고 그런 거에서 실적 내는 거예요, 이제. 문화의 변화가 그랬을 때 그때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 바꿔셔야 된다고. 지나간 성공의 추억과 다른 새로운 게임의 룰을 세상의 변화에 맞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한 경영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자기가 한번 성공했을 때 방식으로 또 다시 성공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자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1시간이라도 투자하시면 돼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의 유수를 보시면 돼요. 공짜예요, 그건. 전 그거 하느라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해요, 그거를.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 시장하실 텐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